건강종합보험 10대부터 60대까지 과거와 달리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과거와 달리 보험 트렌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에는 아픈 사람을 받아주냐 마냐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건강한 사람에게 얼마나 깎아주느냐가 핵심인데요. 저도 설계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 가족 중 한 분이 갑자기 아프시면서 병원비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뼈저리게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 보험은 단순히 쇼핑이 아니라 내 통장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방패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까지 부담 없이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을 잘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남들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은 2배 튼튼하게 가져가는 건강종합보험 핵심 전략과 요즘 출시되는 상품들의 특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종합보험 순위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보험 가입의 우선 순위는 실손의료비보험, 그리고 암 내 심장이 들어가 있는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치료비, 후유장애, 그리고 기타 가성비 담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추가로 여기서 간병비나 요양비, 그리고 운전을 하시면 운전자, 그리고 하재 보험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단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땐 이 모든 보험을 한꺼번에 준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대로 보장 범위와 굵직한 부분부터 먼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고객분들 중에 우선순위에 맞춰 가입했지만 정말 내가 저렴하게 잘 준비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같은 조건을 설계를 하여도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기도 하고 건강고지형에 따른 병력 고지 내용에 따라 보험의 할인율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즘 출시된 상품들의 특징이 바로 이 건강고지 할인인데요. 우선 고지 내용은 일반 고지 내용과 유병자 고지 내용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과거에 5년 이내 입원 및 수술 이력 고지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6에서 10년 이내 입원 및 수술 이력과 중대질환 진단 이력이 없다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이처럼 나의 병력 사항에 따라 건강고지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일반고지형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건강하신 분이라면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랍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입원 수술 이력이 있다면 할인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보험사별 또는 일반 플랜과 유병자 플랜에 따라 인수 기준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건강검진 하면서 용종재관 이력이 있다면 유병자 플랜은 예외질환으로 인수가 가능하며 일반 플랜 또한 회사별로 부담별 인수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위처럼 용종제거를 하신 분이 어떤 보험사는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또 어떤 보험사는 일반 플랜으로 부담보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보험사만이 아닌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현재 보험 트렌드는 이처럼 인수 기준으로 보험사별 경쟁이 치열한데, 경쟁이 치열한 만큼 매월 인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최대한 일반고지 플랜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저희 금융페포 운영진들은 꼼꼼하게 매월 체크해서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우선 맡겨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또 다른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 가입된 보험이 간편보험이라고 유병자 보험 같은데 이것도 건강체로 심사봐서 다시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유병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더라도 조건이 되면 일반 보험으로 심사가 가능하시고요. 건강고지 할인 및 부담별 인수로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력이 어떤 게 있고 몇 년이 지났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우선 순위대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만기랑 납입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여쭤보시는데 정답은 단순합니다. 보장기간은 길게, 납입기간 짧게 내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갱신형은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4, 100세 만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비교를 해드리며 보험료가 부담 안 되는 선으로 대부분 선택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납입면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납입면제란 약관상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질환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기간에 보험료를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성인은 중증질환 진단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을 받거나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의 후유장애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40세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보험의 경우에는 또 약간 다른데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등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며 상해 질병 후유장의 경우에도 50% 이상이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납입 지원은 보통 유사암은 납입 면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면 효율적인 특약인데요. 만약 유사암 진단 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5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사암 중 갑상선암은 특히 발병률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암을 말씀드릴 건데요. 대한민국 사망순위 자료를 보시면 사망순위가 높은 게 악성 신생물이기도 하고요.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남자는 37.7%, 5명 중 2명, 여자는 34.8%, 3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말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갑상선암은 남녀 전체 발병 순위가 높다 보니 필수로 구성하시는데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4가지를 각각 보장하지만 일반암의 20%까지만 구성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최초 1회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만약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통합암 진단비도 구성해야 할 거라고 질문을 주십니다. 전이암까지 보장하는 통합암을 구성하시면 물론 좋지만 문제는 암 진단비보다는 약간 비싼 보험료입니다. 초기암은 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발 장기에만 암 조직이 존재하며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는 상태로 수술 등의 치료 후 완치 등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연기와 1기는 전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검사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연기 및 1기의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면 생존율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더 보험료가 비싼 담보를 구성하시는 것보다 일반암 진단비를 5천에서 1억까지 구성하시고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확률을 높이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암은 2기, 3기, 4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의 여러 치료법을 병합하여 암의 진행을 억제, 정지시킬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데 암 2기부터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암 진단비보다 저렴한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담보를 같이 구성하시면 좋고요.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요즘 비급여 항암 치료비도 추천을 하시는데 구성해야 할까요? 비급여 항암 치료비는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다빈치 로봇 수술,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를 같이 대비하여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되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먼저 구성하신 다음에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추가로 구성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심장인데요. 2023년 사망순위 최신 자료를 보시면 2위는 심장질환, 4위는 뇌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I60에서 69까지, 뇌졸중 뇌출혈까지 모두 보장하며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위 자료에서 1위는 I63, 뇌경색증 환자는 40.49%, 그리고 뇌혈관 질환 환자는 모두 34.69%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부분을 모두 보장받으려면 꼭 우리는 뇌혈관 진단비로 구성을 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은 I46에서 I50 그리고 I20에서 I25까지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증까지 모두 보장되며 보장 범위가 넓은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심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위 자료에서도 환자 비율을 보면 1위는 I20 협심증 환자는 38.76%, 심혈관 질환 환자 비율은 모두 38.68%입니다. 위 부분을 모두 보장받으려면 우리는 꼭 심혈관 질환 담보를 구성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 보험에서 내 심장질환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좁게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단비 외에 추천드린 담보인데요. 바로 뇌심장 2대 질병 주요 치료비입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 범위로 혈전형의 치료, 수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을 때 연 1회씩 10년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담보는 2천만 원 구성을 해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꼭 구성해드리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해 및 수술비입니다. 상해 담보는 상해 후유장이 3%,
골절 하상 진단비를 구성하는데 골절과 하상은 실생활에서 높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담보이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이 3%는 이런 큰 사고를 대비하여 신체별 후유장이 남았을 경우 각각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질병 후유장이 3%는 왜 구성하지 않을까요? 물론 질병 후유장에도 한 개 구성하면 너무 좋지만 보험료가 일단 비싸기 때문에 종합보험 구성하실 때 만약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이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엔데 수술비로 나눠지는데요. 보장 범위는 질병 상해 수술비,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그리고 엔데 수술비로 질병 상해 수술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지만 반대로 보장 금액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는 5종 기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대비하여 이 두 가지로 같이 많이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엔데 수술비는 종합보험을 다 구성한 후에 생각한 보험료보다 저렴하고 수술비를 좀 더 보강하고 싶다면 같이 추가해서 구성을 도움드리고 있는 담보랍니다. 또 수술비를 구성할 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비는 실비에서 보상되는데 왜 꼭 구성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일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를 보장하는데 요즘 수술의 경우에도 통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원 한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수술비 특약을 같이 구성하여 여유 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이 구성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시거나 가족 구성원이 많으셔서 건강종합보험을 가족 모두 구성하기에 보험료가 버겁다면 수술비는 제외하고 1순위로 실손의료비와 암 내 심장 진단비만 우선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성비 담보와 1에서 3일시 입원 일당입니다. 가성비 특약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양성 뇌종양 진단비, 각막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종합병원 1인실, 상급 종합병원 2에서 3인실, 종합병원 2에서 3인실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양성 뇌종양 진단비, 각막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는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여유가 있다면 가성비 특약으로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는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배관이 누수되어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출근길에 남의 휴대폰을 실수로 쳐서 고장낸 경우, 그리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보상해주는 가성비 담보로 운전자 보험이나 하재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같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 컨설팅을 받아보시면서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1에서 3일시 입원 일당은 일반 병실이 없어 급하게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나 영유아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면역력이나 감염 문제로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해당 담보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에서 3일실은 이제는 실비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구성되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보험 구성하실 때 담보를 넣어보시고 보장 금액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해하셨던 건강종합보험 실제 설계안을 보여드리면서 보험사별, 나이별, 보험료까지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 납 94만기 납입면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유사암 납입 지원도 같이 넣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2천만원까지 넣었고요. 내 심장은 뇌혈관 진단비 2천만원, 허일성 심장 진단비 1천만원,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원, 부정맥 진단비 1천만원, 내 심장 주요 치료비 2천만원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상해 및 수술비, 상해 후유장이 3% 1억원, 질병 상해 수술비 같이 넣었고, 질병 상해 종수술비 1천만원, 골절 진단비 50만원, 하상 진단비 20만원까지 넣었습니다.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일반 고지형과 10년 건강 고지형의 보험료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10년 건강 고지형은 모든 연령대를 봤을 때 가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직업 예외 질환 병력 보험사별 특정 담보의 보장 범위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 보험료 자료에서 1에서 3실 입원비와 가성비 담보들, 그리고 비급여 항암 치료비는 보험사에 따라 담보 구성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해당 담보를 제외하고 비교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고객분의 연령,
직업, 병력, 적정 보험료, 그리고 보상 구성에 따라 약간 플랜이 달라질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가보험사 가장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내 상황은 가보험사가 아닌 나보험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꼼꼼하게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 상관없이 비교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종합보험은 모든 담보가 다 좋다고 모두 넣으면서 무리하게 가입하면 안 됩니다. 유지하기도 어렵고 매번 새로운 보험들이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휘둘려 해지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덜어 생기죠. 그래서 나의 예산 내에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기준으로 보험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준비해야 이후에 여러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유지하시면서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은 미루면 미룰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어디가 아플 때마다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병원 가기가 두려운데요.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한 번만 제대로 설계하면 평생 노후까지 든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로 꼭 보험 점검 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위 연락처나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꼼꼼한 상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을 지인분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